그래서 첫 번째는 명실상부한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라고 알려져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인 세화고등학교예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지를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실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에는 이 반포 근처 지역의 고등학교에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학교별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네이버 밴드인데 요즘에 밴드 잘 안 쓰시고 카카오톡 채널로 훨씬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메이저 수학학원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공지사항에서 오늘과 같은 설명에 이렇게 빠르게 좀 공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릴게요.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이고요. 저 사진이 한 4년인가 한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봐도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했고요. 안암에 있는 서울 캠퍼스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16년 차, 횟수로는 이제 17년 차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하기 전에 뭐 분당 또는 이제 강동 송파에서 되게 오랫동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좀 TMI 수도 있는데 ESTJ라는 MBTI를 갖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MBTI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깐깐하고 엄격한 관리자인데 학생들도 되게 똑같이 선생님이 되게 무섭고 되게 너무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어떨 땐 되게 무서운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다라는 거를 느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은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상, 성격상 되게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데 제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오늘 알아볼 거는 먼저 반포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학교별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린 배포 자료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파락군 강남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를 먼저 한번 다 적어봤는데요. 공학, 남자학교, 여자학교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전국적으로는 남학교, 여학교가 없는데 이 주변은 남학교, 여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파락구는 아시다시피 강남구와 서초구가 합쳐져 있어서 윗줄에 써져 있는, 즉 밑줄 그어져 있는 게 반포 서초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있는 게 강남구예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이제 굵게 표시되어 있는 현대고 세화, 중동 휘문 세화여고가 이제 자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으로는 근처에서 반포, 서초, 양재, 언남고, 그 다음에 남자고등학교는 상문, 서울, 세화, 여자 고등학교는 동덕여고, 서문여고, 세화여고가 서초구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드린 여기 지도인데요. 저희가 되게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서 학교별 거리도 각각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되게 너무 많으니까 이 근처에 반포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위주로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8개 학교를 좀 더 추렸는데요. 먼저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수와 퍼센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세화고,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6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상위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14등, 15등까지가 1등급을 받게 되고요. 이제 2등급은 40등까지. 그러니까 2등급을 인원수 보면 한 25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교 한 30등, 40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우리는 2등급 안에는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원수가 조금 적은 학교가 반포고, 서초고가 한 280명 내외 정도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1등급이 한 12명, 2등급이 20명에서 한 30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교등수가 한 2로 시작은 해야지 2등급 이내에 좀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학교에 인원수가 좀 더 많은 곳은 이제 서울고와 상문고가 한 430명 내외로 되게 많습니다. 이런 학교는 한 18명 정도가 1등급, 한 30명 정도가 2등급을 받게 돼서 한 대략 전교 한 50등 정도까지가 2등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학교들에서 1등급, 2등급이면 정말 되게 좋은 학교들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정규 등수가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좋은 학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스카이도 당연히 넘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명실상부한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라고 알려져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인 세화고등학교예요. 세화고등학교는 남학생, 남자 고등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 수행평가 합쳐서 3대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근처 모든 고등학교가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예요. 대부분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마냥 중학교 때처럼 퍼주는 점수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좀 시험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챙겨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꼭 잘 챙겨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 그 다음에 단답형 합쳐서 우리는 6대 4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3문항, 서답형 8문항 합쳐서 21개의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의 비중이 60점, 서술형의 비중이 40점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의 비중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 분포는 작년 1학년 1학기에 대한 중간, 기말, 수행평가까지 다 합쳐져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기 평균이 한 74.6 정도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로 추정을 해보는 1등급은 한 90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85점 정도가 수행평가까지 합쳐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중간고사만 비교를 해보면 한 보통 85점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었고 한 78점 정도가 2등급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3년의 평균과 최근 상위 30%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 같은 경우는 70점, 52점, 74점으로 재작년에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좀 제외하고는 보통 한 70점대 초반의 평균 점수를 좀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화고등학교가 정말 잘하는 학교인데도 평균이 70점 초반이라는 건 시험 난이도 자체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지를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실상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분 안에 이렇게 21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정말 다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상, 중상, 중, 하 난이도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하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센 B에서 되게 쉬운 문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은 센 B에서 이제 한 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난이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센 B 스텝까지 정말 내가 다 잘 푼다가 되면 한 11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상이 넘어가게 되면 일품이나 센 C 스텝 이상, 그 다음에 상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 3스텝 또는 이제 고쟁이 3스텝 등등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의 문제 특징은 작년에 학교 프린트 15문제밖에 안 줬어요. 보통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학교 프린트를 주면 엄청 많이 주거든요.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서 뭐 한 거의 250문제, 300문제 주는데 세화고는 15문제밖에 안 줬고 그 안에서 2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를 꼭 완벽하게 푸는 게 시험 대비 방법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자체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요. 대부분 문제 같은 경우 고난이도다, 심한 문제다라고 하면은 뭐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심한 문제집에서 좀 더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여긴 되게 아예 신유형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을 많이 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1등급까지 받기 위해서는 낯선 유형을 라이브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좀 대비 연습이 돼야 되고 그게 되려면 전국에 있는 자사고 기출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킬러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풀어야지 대비가 좀 가능한 세화고등학교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세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가겠다, 난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하면은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되는 학교인데요. 세화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3대 3대 4의 중간 기말 수행평가가 있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봐요. 아까 세화고 남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 번 보는데 여기는 1학기 내내 3번이나 봐서 조금 더 신경을 중간중간 많이 더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66점, 서술형 64점으로 아까 세화고에 비하면은 조금 더 객관식의 비중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분포도 평균과 1등급, 2등급 컷이 한 90점대, 그다음에 85점대까지가 우리의 중간, 기말, 수행평가까지 합친 추정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만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85점 정도가 여기도 한 1등급이었어요. 재작년에만 시험이 엄청 쉬워서 한 100점이 한 16, 17명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이 되게 쉬웠는데 작년에 다시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를 좀 더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최근 3년을 보시더라도 작년은 77점, 상위 30%도 83점으로 꽤나 점수가 많이 높았는데 원래 전년도 또는 작년도처럼 보통 60점, 70점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세화여자고등학교예요. 세화여자고등학교가 이제 전반적인 작년 1학기 시험을 보면요, 항상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의 문제는 상중, 하, 이 문제가 되게 골고루 다 되게 분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부교재를 주고요. 그 부교재에서 되게 비슷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체감상 거의 한 60, 70% 정도가 비슷한 문제라고 많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부교재가 매년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부교재가 올해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겨울방학에 세화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이미 다 자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미리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재를 전혀 풀어보지 않고 시험을 딱 처음 봤다가 되면 난이도가 꽤나 높은데 우리는 이미 부교재에서 되게 많이 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낯선 유형들은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세화고 같은 경우는 1등급과 3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가 거의 한 10점 내로 많이도 나거든요. 되게 좁으면 10점, 많이 나도 한 15점 정도가 나는데 세화여자고등학교는 1등급과 3등급 컷 차이가 한 15에서 한 25점 정도까지도 나기도 해요. 그 말은 3등급까지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여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화여자고등학교의 내신 대비 방법은 부교재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체감상 부교재만 정말 열심히 풀어도 2등급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니까 부교재를 정말 많이 풀고 그 다음에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엄청 쉬울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85점 정도가 돼서 그러면 사실 어려운 한두 문제 제외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한두 문제에 목매달가 뒤에 쉬운 문제 놓치지 말고 꼭 쉬운 문제 패스하면 어려운 문제 패스하면서 나머지 문제에 정말 잘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세화여자고등학교예요. 그럼 이제 반포고등학교입니다. 이제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는 공학이죠. 이 근처에서 공학으로서 갈 만한 좋은 학교가 이제 반포고등학교 정도가 되는데 뒤에서 공학은 이제 서초고 또는 현대고 등이 있는데 그 두 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그래도 좀 볼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가 되게 더 많이 자주 보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서술형 합쳐서 총 23문제나 됩니다.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50분 안에 23문제를 푼다는 게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23문제 중에서 마냥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모의고사 맨 마지막 번호 같은 한 10분, 15분을 걸려서 풀어라 라고 출제하는 문제들을 내신에서 내게 됩니다. 사실 내신에서 그렇게 내게 되면 한 문제에 5분 이상 잡고 있는 순간 나머지 문제에서 다 틀어지니까 이미 내가 낯선 유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충분히 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평균이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점점 대입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 반포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쉬워졌다라기보다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평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 한 별 4개 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계산이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제가 풀어도 이 계산 한 문제에 대한 계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아는 문제임에도 틀릴 만한 여지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난이도를 분석해보면 중문항이 한 14문항이나 되는데 사실 센 B 정도의 난이도라고 체감이 되는데 계산이 되게 중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틀리고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는 시간에 쫓겨서 문제도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뒤에 시간도 부족해서 시간 배분 연습이 꼭 필요한 반포고등학교 시험이에요. 그래서 한 내가 2, 3등급이 목표다가 되면은 사실 이제 고쟁이 정도 되는 난이도의 1, 2, 3스텝만 정말 완벽하게 숙지해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1등급까지 정말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블랙라벨 실력정석 또는 이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 또는 마더텅에 뒤에 있는 사관학교 경찰대에 있는 문제들의 계산이 좀 많이 더럽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계속 많이 반복해서 풀면서 좀 어려운 문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끝까지 풀어내는 연습까지 하면은 반포고등학교 시험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포고등학교가 이 근처 어머님들 알고 계시기에 되게 마냥 쉽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수학 난이도만 보면 정말 많이 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상문고예요. 남자 고등학교고요. 상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객관식이 19문항, 그다음에 서답형 문제가 5문항, 여기는 24문제나 내요. 그래서 여기도 문항수가 되게 많아서 시간이 정말 많이 촉박한 시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술형의 비중이랑 객관식의 비중이 한 절반이었는데 객관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쉬워지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한 2, 3년 전에는 서술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려서 평균이랑 이제 상위 30% 컷도 되게 낮았는데 최근에 이제 객관식이 좀 더 많아지면서 평균이 많이 올라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시험의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화고, 세화여고, 반포고에 비해서는 확실히 문제 난이도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장까지는 주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절대 한 문제도 안 틀린다라는 무조건 쉬운 문제는 다 맞추고 들어간다라는 100%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풀고 검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의 특징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은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되게 많이 풀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등등으로도 많이 쓰이는 올림포스 고난도 또는 올림포스 유형편들을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이 주관식이라고 해서 딱 단답형이 한 문제고 서술형이 4문제예요. 보통 이제 서답형 문제가 한 4문제, 5문제가 되더라도 딱 단답형인 학교들도 있고 서술형이 좀 더 많은 학교가 있는데 상문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좀 더 많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서술형이 많으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대신에 부분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있죠. 내가 중간에 풀다가 끝까지 못 풀더라도 점수의 뭐 한 3분의 1, 한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거나 내가 끝까지 다 풀었는데 계산이 중간에 틀리면 몇 점 조금만 감점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는 있는 그게 되는데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선 서술형 풀이를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건 평소에 그냥 노트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평소부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래도 수학이 확실히 좀 풀만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서울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제 되게 많이 선호하는 학교죠. 사실 상문고냐 서울고냐라고 봤을 때는 상문고가 조금 더 대학 입시 실적도 조금 더 좋고 그다음에 학교 분위기나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데 학생들은 서울고 자체를 되게 많이 희망하는 것 같아요. 서울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그다음에 서술형 합쳐서 여기도 22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평균, 그다음에 1등급 컷 보시면은 앞에 있는 점수들보다 확실히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많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또는 30% 컷을 보더라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씩 많이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한 중 또는 상 정도라고 보이고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작년 1학기 시험지를 봐서 제가 상이라는 난이도를 만들었고요. 보통 평년에는 보통 한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게 돼요. 왜 제가 상이라는 난이도를 놨냐면 작년에 1학기 때 수학 상과 수학 하를 동시에 진도 나갔거든요. 원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1학년 1학기 땐 수학 상, 1학년 2학기 땐 수학 하 각각 배우고 각각 시험을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서울고만 되게 특이하게 수학하랑 수학상하를 동시에 진도 나가고 시험 범위도 2가지를 섞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상하고 수학하를 이미 다 했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2과목을 시험 보는 거랑 되게 똑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높게 책정을 했고요. 그냥 문제 하나하나만 뜯어보고 나면 사실상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문고랑 좀 더 반대로 단답형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단답형 문제가 많다는 건 내가 서술형 풀이를 조금 덜 신경 써도 되지만 부분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냥 다 맞거나 빵점이거나 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되게 자주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서울고도 프린트 잘 모아놓고 열심히 많이 풀어야 되는데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 대부분 출제되는 문제를 찾아보면은 뭐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에서 좀 발전 문제 등등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를 여러 번 많이 반복하고 숫자 바꾸고 좀 표현 바꾸는 변형 문제들까지 여러 번 많이 좀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서초고등학교예요. 서초고등학교 이제 남녀공학이고요. 이 근처에서는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학교에 비해선 조금 쉬운 학교다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죠. 서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 40%는 이제 한 번의 시험으로 봐서 조금 더 이 중간에 수행평가 또는 이제 형성평가처럼 보는 시험을 조금 더 중간에 준비를 꼭 해야 하고요. 보통은 중간고사 끝나고 한 5월 달쯤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서술형 합쳐서 22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객관식 비중이 되게 엄청 많이 높죠. 그래서 서술형의 좀 비중이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수 분포를 보면 1등급 컷이 거의 99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하는 학생들은 1등급은 되게 굳건히 있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학 난이도가 조금 시험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1등급 잘하는 학생들은 똑같아서 되게 정말 100점을 맞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 그래도 학교입니다. 서초고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인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난이도를 보면 한 중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는 되는데 이 3문제를 중에서 2문제만 한 문제만 맞추더라도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한 보통 1등급 컷은 한 90점 초반 정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2등급 컷이 한 80점 중반, 그다음에 이제 3등급 컷이 한 70점 중반까지 돼요. 쉽게 말해서 1등급과 3등급과의 갭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학교고요. 서초고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노력을 하면은 한 3등급까지는 그래도 들어갈 만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쌤 B만 내가 정말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풀었다가 되더라도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는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쌤 B라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쌤 B의 난이도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쌤을 풀릴 때 그 교재로도 충분히 많이 풀리고 이제 시험 대비로서 쌤을 풀 때는 이제 단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 섞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1단원 풀고 2단원 풀고 이렇게 풀다 보면 1단원의 개념을 가지고 2단원 바로바로 풀기 때문에 되게 문제 접근도 쉽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시험 대비를 할 때에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문제를 다 섞어서 랜덤하게 주는 그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연습으로 쌤비를 내가 다 이해하고 풀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예요. 서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되는 문항들을 많이 보면요. 그게 이제 학교 프린트 또는 이제 센에서 주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아예 학생들한테 말해주세요. 이번에 모의고사 기출에서 되게 비슷하게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 거기서 낼 거니까 기출까지도 꼭 풀어봐라 라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저기 제가 난이도 구별을 해놓은 상, 중상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내가 이제 한 2등급 이상 올라가겠다가 되면 모의고사 기출까지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난이도가 확실히 평이한 만큼 한 문제 실수하면 너무 아쉬움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중 정도로 난이도가 분류되어 있는 내가 한 70점까지는 무조건 다 맞고 들어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이 근처에서 조금 통학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고요. 이 근처에서 조금 멀더라도 두 개 학교를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이제 서문여자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학교 중에 갈 수 있는 학교는 이제 세화여고 또는 이제 반포고, 서초고 정도가 많이 되는데, 근데 공학을 좀 꺼려하는 학생들도 되게 여학생들 중에 꽤 있거든요. 근데 공학은 가기 싫은데 난 여고 가고 싶은데 세화여고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랬을 때 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서문여자고등학교예요.
서문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객관식 서답형이 한 65, 35점으로 비슷비슷한데 서답형 문제가 35점이기는 한데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배점이 되게 많이 큽니다. 그다음에 점수 분포 같은 경우도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1등급 컷은 많이 높으니까 어딜 가나 1등급 학생들은 되게 굳건히 있고 이제 2등급, 3등급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문여자고등학교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 중에서는 난이도가 사실상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어려운 상 난이도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중상 정도 3문제, 그다음에 중하 이렇게 문제까지 합치면 되고요. 여기까지 합쳐도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그렇게 학생들이 막 부담을 갖거나 하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도 학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 문제들이 한 60, 7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이 학교의 시험을 좀 더 잘 보려면 첫 번째 쉬운 만큼 실수 안 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내가 너무 어려운 심한 문제 계속 푼다기보다 센 정도만 반복해도 여기 2등급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학교니까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현대고등학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현대고등학교가 이제 자사고죠. 그래서 내가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세화고나 세화여고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학교가 현대고등학교예요. 현대고등학교가 이제 공학이라서 되게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이 즐겁게 다니는 학교처럼 많이 또 되어 있는데 자사고기 때문에 확실히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에 비해서 쉬울 뿐이지 확실히 자사고라의 그 타이틀은 갖고 있는 만큼 난이도가 꽤나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를 합쳤다라고 하더라도 한 90점 초반까지 되고요. 이제 평균도 한 70점 정도로 잘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시험 난이도가 쉬워서가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평균과 1등급 컷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난이도가 이제 상이에요. 정말 엄청 완전 최상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상으로 이 근처에선 손꼽게 많이 어려운 학교고요. 상난이도, 중난이도가 이제 5문항, 3문항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풀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중 정도 나오는 난이도까지는 학교 부교재를 주는데 그 부교재에서 변형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고 저는 되게 수학을 오래 했으니까 제 눈엔 되게 변형 문제라고 딱 보이는데 학생들 눈에는 사실 변형 문제라고 잘 못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다 분석할 때는 변형 문제 연계율이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변형 문제라고 딱 받아들이지 못해서 체감 난이도가 꽤나 많이 높은 학교예요. 보통 첫 페이지까지는 좀 쉬운 난이도가 되게 많고요. 그 이후로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한 3페이지, 4페이지까지 가게 되면 계산까지도 많이 복잡해져서 시간도 많이 부족한 학교가 이제 현대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내가 2, 3등급까지가 좀 목표다가 되면 학교 부교재만 정말 여러 번 많이 풀어도 어느 정도 달성이 좀 가능하고요. 이제 1등급까지 목표가 되면 보통 점수 커트레인지 한 80점 후반 정도가 되거든요. 어려운 상 문제 5문항 중에서 보통 한 2셋 이상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게 교육청 기출 등등 어려운 문제까지도 되게 많이 다루어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어렵게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완전 대수 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등 기하의 도형을 좀 같이 많이 연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까먹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현대고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도형에 대한 간단한 성질까지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놓는 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좀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총 8개 학교에 대한 내신 분석이랑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겠는지를 각각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이 8개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도 궁금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거나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